이번에는 쇠담에 드디어 저 달도 차면은 기울더라. 태양도 기울면 달이 뜨고 밤이 오듯이 우리가 이 모든 것이 쇠가 되게 되면은 우리 인생도 드디어 이제 쇠했으니까 병이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자 그대로 병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진짜로 아프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의 병이에요. 병이 들어왔으니까 쇠했으니까 병이 들어오고, 병이 들어오면 죽을 거고, 죽으면 묘에 들어갈 거고, 묘에 들어가면 절로 들어갈 거고. 자, 이 절처봉생에서 다시 태계를 만들어야 되는 우리 이 12운성의 오묘한 라이프 사이클을 보면서 참 재미있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이 병은 여러분이 복잡하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지 마시고, 병을 보자마자 진짜 몸이 아픈 요런 증상을 하나를 느끼시고, 두 번째 바로 잊지 마셔야 될 게 영마라고 하는 것을 바로 떠올리셔야 돼요, 여러분. 영마라고 하는 개념을 바로 떠올리셔야 돼. 그러면은 영마라고 하는 것은 물론 보시면은 영마는 진짜 돌아다닌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고, 천간으로 본다면 천간은 내가 있는 일간의 동네요, 그렇죠? 천간의 을목이라든가 천간의 기토라든가 이러한 영역들은 전부 다 물론 일간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일간이 예를 들어서 간목인 사람이 을목을 놓을 수도 있고 기토를 놓을 수도 있어요. 이것도 전부 다 우리가 천간에 있는 동태를 전부 영마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천간에 무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거나 이런 경우도 우리가 영마라고 얘기하지만, 지지로 보면 인신, 사해, 요 사생을 또 영마라고 얘기하고, 또 지지에서 보면 영마를 또 미토가 들어왔을 때,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술토가 중증할 때 우리는 영마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 여러분은 보시자마자 인신사해의 영마는 어떤 영마냐면 직업적 영마예요. 직업적 영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직업이 대체적으로 공직에 놓이거나 이동수가 많은 전문 영역에 놓이는 반면, 이렇게 을, 기, 무, 미, 술 이렇게 놓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되게 정신의 영마를 놓는답니다. 그래서 되게 종교와 인연을 맺어요. 요 직업적 영마는 반드시 종교와 인연을 맺는다고는 얘기는 안 하지만, 을기, 무, 미, 술은 전부 다 뭐예요? 영마다. 무슨 영마? 정신의 영마더라. 그 중에서도 특히 을은 산과 관련하고, 기토는 오리니까 물과 관련하고, 그래서 을에 놓이게 되면은 되게 뭐예요? 부처님과 연관을 하고, 부처님 또는 세속, 접신, 샤머니즘 이런 것들과 연관하고, 기토는 되게 어디요? 물과 관련해서 연결하지만 어느 쪽도 전부 다 종교 신앙과 연결하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듯이 여러분이 병을 보셨으면 바로 다른 거 생각하시지 말고 무조건 실제 아픈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제 뭐예요? 영마가 있더라,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좀 한번 좀 보시면은 이 병이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자고요. 내가 잘 나가 킹이었어, 제왕이었어. 제왕의 진짜로 멋진, 진짜로 이 영역의 어떤 세상에서 잘 나가다가 어느 하루아침에 쇠로 뚝 떨어져 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SS그룹의 모 회장께서 그토록 잘 나가시다가 천년 만년을 사실 것 같잖아요. 어떤 재력이라든가 세력으로 본다면. 근데 72세가 식물인간이 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갑자기 쇠했어. 그 제왕이 쇠했어. 쇠해서 쇠한 걸 끝나지 않고 그것이 바로 병으로다가 들어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인생 무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잘 생각하세요. 내가 병으로서 진짜로 병원에 누워있어요, 침대에.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나의 화려했던 과거가 생각나.
그다음 내가 그렇게 좀 밉게 내가 잘못했던 이런 부모, 그다음 친구, 형제가 생각나 후회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만약에 더 건강해진다면 다시는 내가 미워하지 않으리라, 사랑하리라, 내가 가진 걸 나눠주리라라고선 자기 후회가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병에 놓인 사람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평화와 박애예요. 박애. 근데 이 사람이 전에는 못 느꼈던 거야. 왜? 킹의 쇠에 왔으니까. 제왕의 쇠에 왔으니까. 근데 병에 들면서 옛날을 어떻게 한다고? 회상을 해. 회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지가 병에 들어온 사람들은 여러분 주로 사람들을 잘 관리하고 다독거리고 엄마 같은 심정으로다가 하나하나 잘 살림을 해나가려고 하는 심리가 대단히 강해요. 그래서 일명 이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총무 이렇게 얘기를 해. 회장은 아니야. 회장은 킹 정도 돼야 돼. 총무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여러분이 혹시 총무를 하나를 좀 뽑겠다라고 싶으면은 일지에 일단 병을 놓은 사람을 뽑으면 틀림없어요. 근데 자천타천 나는 반드시 회장이 돼야 할 사람은 뭐예요? 일지에 킹을 놓은 사람들이에요. 제왕을 놔야 돼. 관대 제왕 정도 놔야 돼요. 그래서 독선 쪽에서 끌고 가 부딪혀도. 그런데 총무는 반드시 병에 놓인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병에 걸리면 내가 알아. 아픔의 어떤 괴로움도 알고 남의 속내도 내가 어루만질 줄도 알아.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동네 약국들 한번 가보세요. 약사들 계시죠? 그분들이 일지가 거의 병에 들어가 있어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진짜예요. 그래서 이 병에 들어온 사람들은 사람들을 그렇게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병에 들어온 사람들은 무엇인건 간에 옛날에 회상을 내. 그거 조금 더 내가 조금 더 배울 걸. 아니면 내가 그때 좀 더 지나치지 말 걸. 라는 회상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무엇이든지 습득하고자 하는 학문의 기운이 대단히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일지가 병에 놓여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따뜻한 사람이라고 인정이 있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이 있다고 한다면 진짜 몸이 아픈 병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대단히 따뜻한데 기본적으로 역마의 기운은 떨칠 수가 없어. 그래서 한 자리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역마의 기운들이 주로 어디로 다녀요? 산으로 다닌단 말이에요. 어쨌든 돌아다니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병이 그럼 몸이 아픈 경우에 이 병은 어디에 주로 해당되냐면 육친의 관계에서 우리가 병이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신묘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보시자고요. 신묘는 이건 절이에요. 절이라고요. 절인데 이 사람이 가보를 이렇게 놨다라고 보시자고요. 그러면 나에게는 재석이니까 부친이에요. 부친. 부친인데 이 신이 오를 보게 되면 우리가 병을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이 사람에게 다시 또 병이 들어오거나, 예를 들어서 병이 우리가 행운이 동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랬을 때 대개 우리는 병이 이렇게 병에 행운 동착되게 되면 나한테는 재성이 있죠. 부친이 돌아가신다거나. 그래서 요 병은 내가 병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육친을 볼 때 육친이 어떤 행운에 놓여 있을까를 보는 관점에서 우리가 병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부친이 있는 자리가 병에 났네. 병. 역마는 나랑 같이 있다는 거예요?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떨어져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남명이 재성이
병 들어와 있으면 부인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여명에게 관성이 병 들어와 있으면 뭐예요? 남편이 멀리 옆집 철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원처인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인성이 병에 들어와 있다면 원처학문 이렇게 해요. 식상이 병에 들어와 있다면 여명의 입장에 자식을 어떻게? 먼 곳으로 다 보내야 돼. 안 그러면 자식이 성공하지 못해요. 이렇듯이 병 그러면 여러분 먼 곳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먼 곳. 김추자의 님은 먼 곳이에요. 그렇죠? 먼 곳 이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돼. 그래서 뭐 병이 들어오면 죽네 사네 몸이 아프네 이렇게 간명하면 하나도 안 풀려. 일단은 육친하고의 관계 속에 이 관계의 거리 감각을 여러분이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병이 놓여 있다라고 한다면 병신병, 정묘무신 뭐 이렇게 해서 이민계유까지가 있는데, 자, 병에 대해서는 일단 여러분 과거 회상이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이런 사람들은 회상을 하기 때문에 어떤 과오 인정이 있죠. 그래서 잘잘못에 대한 인정, 깔끔하게 사과할 줄 아는 이런 기분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왜? 과거 회상에서 잘잘못을 잘 빨리 판단해서 뉘우치는 걸 참 잘, 그래서 후회도 참 잘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성격이 되게 보시면 가장 원만한 성격들이 보면 이 병에 놓인 사람들이 참 원만해요. 원한데 우리가 한번 좀 볼까요? 아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 병이 들어오게 되면은 병화는 병태대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병태대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여기다가 우리가 장제묘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조건 병이 들어오게 되면은 병화로 시작되고, 당연히 화토동법이니까 무토로 시작되고, 당연히 정화가 있고 기토가 있고, 화토동법이 딱 들어오면 화하고 무엇하고 상극이 되죠? 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임수하고 개수가 이렇게 있을 것이다. 병은. 근데 병은 신이기 병신병이에요. 그럼 무도 신이야. 그렇죠? 그 다음에 정은 묘가 병이에요. 그럼 당연히 기도 묘예요. 그럼 임수는 뭐예요? 신하고 충하는 게 뭐예요? 인이잖아. 개수는 뭐예요? 요거 충하는 것이 유잖아. 뭐 외울 것도 없어요. 그래서 병신, 무신, 정묘, 기묘, 이민, 개유 이렇게 들어와 있어. 자, 그러면은 자, 여러분 무조건 당구장 표시, 지금부터 당구장 표시. 병하고 생, 보다 분명히 얘기하면 장생이에요. 병하고 요 생병이 이렇게 딱 들어오잖아. 요거 무조건 뭐예요? 학이다. 배움이다. 그러니까 일지가 생이 놓여 있다, 일지가 병에 놓여 있다, 아니면 행운에서 병이 들어온다, 행운에서 생이 들어온다. 그러면 무슨 운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당신 공부해라 이런 뜻이야. 그럼 사업하면 될까요? 꽝이야. 그런데 어떤 사업하면 될까요? 학교 사업, 유경 사업은 되겠죠? 이거 외에는 다 꽝이야. 이거 여러분 당구장 표시한 무조건. 일지가 병생에 놓인 사람이 있어. 일지가 병생, 병신, 무신, 정묘, 기묘, 이민, 계유는 다 뭐예요? 공부로 성공하는 사람들이야. 정신, 다시 얘기해서 멘탈, 이 멘탈의 영역에서 성공하신 분이에요. 만약에 이 사람이 다른 어떤 멘탈의 정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을 고치고 어떤 의료, 의술, 막 이런 쪽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다른 사업에 먹자 입자 사업에는 다 망해. 이게 바로 우리가 뭐라는 업상대처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인생 방정식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단 잊지 마세요. 병생에 들어가 있다. 그럼 우리는 벌써 생도 배우셨어요. 그렇죠? 배우셨어. 그래서
병인장생, 그 다음에 무인장생, 정류장생, 기유장생, 그렇죠? 다 배우셨어. 그 다음에 임신장생, 계묘장생 이렇게 배우셨어요.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은 병생, 장생은 무조건, 병생은 무조건 배움과 관련하고, 배움과 관련한 사업에 관해서는, 그 다음에 건강과 관련해서는 전부 다 어떤 사업이든 괜찮더라. 그래서 여러분 병생해 놓잖아요. 공부를 잘해, 공부를 좋아해.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이 병생은, 자 보세요, 요건 12운송의 병생이라고 하는 것은 8차 사이클로 보시자고. 몇 살 때 병이 들어온 시기가 아주 유아 때 절태양 시기예요, 아니면 노년기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중년기 이후란 말이에요, 원형이정으로 보면. 그래서 요 병생을 놓게 되면 중년기 이후에 공부를 그렇게 잘해. 그럼 국영수 배우는 거예요? 아니야. 바로 뭐예요? 정신의 영역에 화인업을 배우시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입장에서 부모가 보면은, 아이고 저게 초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저렇게 하면은 하버드를 갔지, 서울대를 갔지,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그때는 안 돼. 일단 병이 들어왔으면 공부의 병이 언제 들어오는 거예요? 절태양장, 목광건제, 쇠병삼효잖아. 그래서 중년기 이후예요. 그래서 병에 들어온 사람이 이 공부를 참 많이 한답니다. 근데 병에 들어온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이거 하게끔 돼 있어. 그리고 탤런트가 대단해요. 왜? 병을 역마로 인성을 깔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 병이 들어왔다고 한다면 이거 너 죽어 말하고 하는 그런 귀신 씨나라 까는 얘기를 하시면 안 돼. 무조건 역마 돌아다닌다. 정신의 활인을 추구하는, 이렇게 배움을 추구하는 사람. 여러분이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한번 좀 볼까요? 이렇게 한번 좀 보시자고요. 어떤 사람이 병신이에요. 병신이에요. 이 사람은 난명이에요. 난명. 난명은 죄를 병에다 놨네요. 자, 그러면 무조건 제가 병이 들어왔으면 여러분 바로 머릿속에 뭐가 들어와야 돼? 먼 곳, 먼 곳, 역마. 역마는 먼 곳이에요. 님은 먼 곳에, 역마는 님은 먼 곳이다. 역마다, 역마, 병은. 이걸 바로바로 캐치해야 돼. 그래서 죄가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역마에 들어와 있죠, 병에. 그러면은 죄는 두 가지 아니라 세 가지인데, 먼저 육친의 관점에서 보면 나의 처는 어디 있다는 거예요? 멀리 떨어진 곳에. 어느 곳에? 신의 국가에. 신의 국가는 나가 있는 곳으로 봐서는 서쪽이자 국가로 본다는 북미고, 그렇죠?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만나서 우리가 원처 인연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 다음에 육친이 아니고 이번에는 우리가 재물, 사회적 관점에서 본다면, 돈 문제를 본다면 돈과 관련해서 관념을 갖지요. 그런데 어느 곳에? 먼 곳에. 먼 곳은 뭐예요? 무역업이에요. 어떤 걸로다가 북미와 관련해서 무역업을 하는데 무엇을 다룬다? 신금의 재성은 우리가 실질심리, 분석심리, 그 다음에 정밀한 업상에 논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금속을 다룬다거나 하는 곳에서 이 사람은 돈을 만질 사람이겠구나. 벌써 아셨어. 자, 이렇듯이 병신, 그러면서 태양 아래 원숭이가 제주를 부르는 양상이다. 참 팔자소관이 만능 탤런트,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실제 많아요. 연예인 중에서. 이번에는 정묘를 볼까요? 무신을 볼까요? 무신이 이렇게 와 있네요. 무신을 보니까, 무신은 일단 여명의 입장에서 본다면, 난명도 그렇습니다만, 이 원숭이가, 자, 일단은 병에 났어요. 자식 놓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멀리 떨어져야 돼. 자식 데리고 있으면 자식 잘 될 것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되게 무신이 일단은 식상을 놓고 나면, 결혼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혼해요. 이혼하면 자식을 누가 키운다고요? 되게 그 집 어머니가 키우는데, 무신은 이렇게 원숭이가 저 민둥산 위에서 춤을 추는 꼴이라 경거망동하기가 쉽고,
식상을 낳기 때문에 여명의 입장에서 남명도 그렇습니다만 말이 엄청 빨라 강하고 그런데다가 무신 자체가 보니까 우리는 혹시 신살 중에서 혹시 배우신 분? 이거를 우리가 고란살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식상이 저렇게 록에 들어와 있고 우리가 한번 좀 공부를 좀 한번 해보시죠.